직전민주제 복원 없으면 정치개혁도 없다. 2022년 6월 22일 직전민주주의연대 상임대표 연성순 민주당은 직전민주제 정치개혁 요구는 무시하였고 다당제로의 선거법 개정은 대선 후로 미루었다. 그 결과 선거연합은 성사되지 못했고 국민들은 실망했다. 정권은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수구 보수 카르텔 세력에게 넘어갔다. 다음 두 가지 정치개혁을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정치개혁은 정치제도 개혁을 의미한다. 흔히들 정치개혁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역정당 허용, 결선투표제 도입 등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반쪽짜리 정치개혁에 지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정치제도는 단순 대의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중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제도는 호남민주제라고 되어 있다. 호남민주제란 대의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투표제 등 직전민주제를 도입하는 하이브리드형 민주정치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진짜 정치개혁을 하려면 다음 두 가지 방향으로 정치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첫째, 각종 선거에서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양당 독점 대의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 둘째, 선출직 공무원들이 민주개혁을 방해할 때 즉시 견인, 통제할 수 있도록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국민공론제 등의 직전민주제도를 즉각 도입하는 것. 직전민주제 정치개혁의 중요성. 직전민주주의연대 등 20여 개 시민사회 단체는 한국 사회는 미국, 일본, 재벌, 기레기 언론, 수구 정치인, 정치관료들이 지독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대통령과 몇몇 정치인들의 힘만으로 이 카르텔을 깨기는 쉽지 않다면서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힘이 결집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에게 국민투표부의 요구권이 있으면 미국이 부당한 요구를 할 때 국민투표를 요구해서 정부에 거부 명분을 줄 수 있다. 국민발안권이 국민 손에 있으면 외세와 야합의 남북 대결을 조장하고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적폐 집단을 제어하는 법을 국민이 직접 만들 수 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직전민주주의 시대 선언서를 통해 4.15 총선에서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개헌 동시투표로 정치개혁을 앞당기고 민생복지국가를 실현하자고 주장했다. 2020년 1월 15일 자온양신문에서 인용. 미 군정과 6.25 동란, 그리고 세 차례의 독재 정권으로 얼룩진 한국 정치판은 정경검언, 학 등 수구 보수 세력의 검은 카르텔이 단단한 나라다. 그러므로 위 성명서에서 밝혔듯이 누가 집권하든 소수 진보 정당과 국민의 협조 없이는 기형적인 정치 틀을 바꾸기 쉽지 않다. 그런데 세 차례 집권으로 자만심에 빠진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정치 개혁을 할 수 있다고 다당제로의 선거법 개정을 통한 소수 진보 정당과의 연대,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복원을 통한 국민과의 협치에 소홀했던 것이다. 우리는 이번 대선 과정을 지켜보면서 2007년 대선과 너무도 흡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잘 알다시피 2007년 대선은 참여정부를 표방했던 노무현 정부가 이명박 후보에게 무기력하게 패하였다. 거대 양당으로 대변되던 단원주의 시대 정치 시스템.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여당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미리 대비하지 못했다. 철지난 민주 반민주 등 단원주의 시대 프레임에 갇혀 양당 독식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았다. 다원화된 대중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소수 정당과 선거연합을 해낼 때만 집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던 것이다. 2007년 대선 참패의 두 번째 원인은 국민소환제 등 직전민주제 도입에 실패한 데에 있다. 한국의 수구 정치 세력과 재벌, 검찰, 언론 유착은 생각보다 견고해서 정권 교체만으로 이들을 제압하긴 쉽지 않다. 이들의 오래된 카르텔을 끊고 수구 정치인들을 퇴출시키기 위해선
국민들이 직접 이들을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와 국민이 악법을 폐지하고 절실한 법을 직접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도입이 절실했다. 의 2022년 2월 14일 자 직전민주주의연대 성명서에서 인용. 2022년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는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를 제정했어야 했다. 그런데 문 정권은 어떻게 대처했던가? 첫째, 국민소환제 제정 요구의 진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미적거리고 있었다. 문 정부 초기부터 국민 10명 중 7명이 국민소환제 제정을 주장했다. 이유는 아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민주개혁에 반대하는 수구보수 정치인들 퇴출시키기 위함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인사와 정책에 대한 야당의 떼쓰기식 발목잡기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시행을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2017년 7월 17일 자 뉴브시 광화문시대에서 인용. 하지만 문 정권은 20대 총선에서 과반수가 훨씬 넘는 180여석을 획득하고도 임기 끝날 때까지 국민소환제 발의안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안 했다. 노무현 정부의 과오를 반복한 것이다. 국민소환제 제정은 21대 총선 2대 정치개혁 공약 중 하나였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강행 이후 시민사회운동 단체들은 1948년 재헌헌법에 공무원 파면 청구권이 존재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그들은 민주개혁을 방해하는 수구보수 정치인들을 제어할 방법으로 국민소환제 제정운동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2006년 주민소환법 제정 당시 처음에는 국회의원들도 소환 대상에 포함됐으나 막판에 슬그머니 빠졌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초록은 동색이라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민주개혁보다는 금배지를 지키는 것을 중시하는 국회의원들의 제19 감싸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후 국민소환제는 새 국회 회기가 시작되면 발의되었다 회기말이 되면 자동 폐기되기를 18년째 반복하고 있다. 둘째, 헌법 국민발안제 복원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국민입법 발의제조차 상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발안제 제정운동도 국민소환제와 마찬가지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무효 투쟁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는 탄핵 무효를 넘어 의회 정치의 폭거를 민중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국민발의권과 국민소환권을 요구한다. 2004년 3월 29일 국민발의권, 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 발족 선언문 중에서 의 선언문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발안제 역시 민주개혁을 회방하는 수구보수 정치인들을 국민 손으로 퇴출시키기 위해 시작되었다.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제정운동은 2017년 박근혜 퇴진 촛불혁명으로 한 단계 비약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양당 독점 대위제 자체를 개혁하자는 직전민주제 개헌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게 나라냐? 나는 내가 대표한다. 촛불 시민들은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국민투표제 등 직전민주제를 정부 개헌안에 반영할 것을 문정부에 요구하였다. 하지만 문정부는 직전민주제의 효과에 대해 확신이 없었는지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 국민소환제는 개정안에 넣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에 일임한다. 국민발안제는 수구 세력의 악용 소지를 차단하고자 헌법을 제외한 일반 법률로 제한한다. 국민투표 국민부의요구권은 수용하지 않는다. 이후 계속되는 촛불 시민들의 압박으로 20대 총선 중요 정치 공약의 국민소환제와 국민입법 발의제 제정을 다시 한번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 여파인지 모르겠지만 5.18망언 등 반민주개혁 정치인들은 여전히 살아남았고 그들은 20대 대선에서 화려하게 부활하였다. 사실 국민발안제는 1954년 2차 개헌 때 신설되었다. 당시 이승만은 삼선개헌 묵인 조건으로 미국이 강요한 사회적 시장경제 조항 제89조 폐지를 수용하면서 독립운동에 목숨을 바친 선열들에게 미안했던지 국민투표 발의권과 헌법 국민발안제를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 원래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는 파면권, 입법권, 참정권이란 명칭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1년도에 제정한 건국강령부터 존재했었다. 이승만 정권은 국민투표제와 국민발안제 신설 이유를 다음과 부연하고 있다. 주권제민의 원칙이 민주국가의 기본 원리이므로 국민을 주권자로 하기 위하여는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주요 사항에 대한 최후 결정권을 실정법상으로 국민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바.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채택, 국민투표 발의권을 국민에게 부여하도록 한다. 또한 헌법에 관하여 그 개헌 제한권을 국민에게도 부여하도록 한다. 제98조. 헌법 국민발안제는 72년 박정희의 유신 헌법에 의해 폐지되기 전까지 무려 18년 28일 동안 대한민국 헌법에 살아있었다. 그 정신은 유신정변 이후에도 살아남아 73년 가을 장준하 선생을 중심한 제야 인사들은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으로 불타올랐다. 불과 시작한 지 8일만 인 1974년 1월 1일 5만 명 넘게 서명했으며 10여일 만에 30만 명을 돌파하였고 이 열기는 이후 유신 독재 반대 투쟁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동했었다. 그런데 문정부는 2018년 촛불 시민들이 새 개헌안의 수구 보수 세력의 준동을 통제하기 위해 헌법 국민발안제를 복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을 때 어떻게 하였던가? 2020년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 때 시민사회 단체 주도로 헌법 국민발안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안을 여야 국회의원 3분의 1의 동의를 얻어 국회 본 회의에 상정했을 때 어떻게 했던가? 정치개혁의 핵심은 하나. 사실 정치개혁의 핵심은 정치제도 개혁이 아니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라는 여의도 정치인들의 선민의식을 깨는 것이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우리나라는 정치체제가 호남민주주의라고 써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선거 때만 되면 모든 정치인들이 주권제민을 외치며 자신을 머슴처럼 부려달라고 온갖 공약을 외쳐댄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자마자 당선자는 자유이임 원칙을 내세우며 안면을 바꾼다. 대의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치는 대표자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니 임기 끝날 때까지는 지켜만 보시게. 대의민주주의를 대의민 플러스 주 플러스 주의 대의민이 주인인 주의로 해석해서 자유이임 원칙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대의민, 즉 대표자가 휘어잡고 정치를 해야 잘 사는 나라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민이 나라의 주인 민 플러스 주 플러스 주의이라는 주권제민의 대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다. 정치개혁은 위와 같은 구시대 정치관, 철진한 엘리트 의식을 청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월 23일 직전민주주의연대 성명서 중 미국 대선 후보였던 샌더스의 유권자와의 서약을 인용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진정한 지도자는 국민을 위해 일할 뿐 아니라 국민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샌더스는 선거 때마다 유권자와의 서약을 쓴다고 한다. 그의 유권자와의 서약은 저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무슨 문제든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이 아니다. 제가 선출되면 여러분을 위해서뿐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인 것이다. 그는 시민과 협치의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일이라 하면 지역 차원에서 정책을 집행하거나 연방정부 차원에서 입법활동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유권자와 그들이 선출한 대표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이 핵심이다. 권력의 전당 바깥에 존재하는 시민들을 위해 싸워줄 누군가가 권력의 전당 내부에 존재함을 말해주는 일이다. 시민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고무된다. 그러면 시민들은 더 큰 요구를 하고 더 큰 강력한 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시민들은 단순히 선거에서 이기는 일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정치 세력을 형성하게 된다. 즉, 시민들이 도시, 주, 국가를 기고 세계를 변화시킬 정치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 국민과의 대협치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대통령 될 사람이 의지만 굳으면 언제든지 실천할 수 있다.
현행 국민투표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거나 국민공론화법을 새로 제정하면 된다.